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생산개발본부라는 곳에 생기개발센터를 맡고 있는 장인성 상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미래 모빌리티의 구현, 특히 그 스마트 팩토리를 이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현대자동차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전동화, 자율주행이나 UAM, 커넥티비티 등 우리 현대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에 대해서는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래 모빌리티를 대응하기 위한 제조 현장, 즉 생산 공장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지금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대량 생산 체제로는 더 이상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없고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서 찾아야 한다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를 미디어나 학술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과연 실제 자동차 산업의 스마트 팩토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로봇이 차량 골격을 용접하고 또한 AGV가 부품을 이송하고 자동화된 설비가 차량을 조립하는 그런 공장일까요? 이미 공장 자동화 측면에서 기술 수준은 상당 부분 높은 수준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의 자동화는 이제 단순한 수익성의 관점을 넘어서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는 제조 현장에 있어서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시발점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고요. 이는 공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맞닿아 있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장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공장 자동화 기술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요소 기술들, 또한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 특히 그 컴퓨팅 기술, 또한 와이파이나 5G 같은 네트워크 통신 기술이 서로 융복합되어야만이 되는 것이고 제조 패러다임의 대변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이후에 우리 생산 공장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이를 위해 우리 현대자동차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운영 측면에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 모습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현대자동차는 생산 운영 방식에 있어서 차량별로 연간 판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서 계획된 월별 생산량을 공장에서 만들어 생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를 저희들은 계획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방식은 신모델 런칭 초기에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고객들이 수개월씩 차량 인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반대로는 모델이 노후화된 이후에는 판매 보조금을 지불하거나 재고 누적과 같은 공급 과잉에 대한 손실 역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산 운영 측면에서의 현실이자 우리가 극복해야 될 당면 과제인데요. 이를 위해 우리 현대자동차는 고객 수요를 기반으로 한 주문 생산 방식의 변화를 통해 미래 스마트 공장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주문 생산 방식은 생산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품 공급망 관리, 특히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자동차는 부품 협력사에서 고객에게 차량이 인도되는 전체 서플라이 체인 정보가 서로 상호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사양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최적의 생산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간으로 부품 협력사 및 물류사에 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생산의 리드 타임과 부품 완성차의 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스마트 공장은 지금의 노동 환경과는 다른 차원의 인간 친화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의 노동 부하를 경감시키기 위한 협동 로봇이나 웨어러블 로봇이나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과 같은 조립, 물류 자동화 기술뿐만 아니라 오장착이나 미장착 등과 같은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의 작업 보조 기술들이 다방면으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제조 현장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관리나 소모품 관리, 인력 관리상의 모든 정보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연계 모니터링되고 나아가서는 이런 관리 정보의 변화 추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예측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산 운영상의 관리 체계 변화는 최적의 공장 운영 조건을 도출하고 이와 관련된 전 부분에 있어서의 피드백을 함으로써 공장 운영 시 발생되는 로스를 최소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선순환 과정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품질 및 설비 운영 측면입니다. 우리 현대차 그룹이 품질 경영에 기치를 걸고 빠른 글로벌 성장과 더불어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달성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품질은 회사의 입장에서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자 우리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과의 약속이라고 생각됩니다.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차량 전자화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커넥티비티 기술에 이르기까지 앞으로의 차량 품질은 기존 하드웨어 위주의 기능적인 안정성과 내구성뿐만 아니고 자동차라는 공간이 고객에게 주는 감성적인 즐거움과 드라이빙 자체로서의 차별화된 경험을 보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스마트 공장의 품질 관리는 부품이 공급되는 단계로부터 해당 부품에 대한 품질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품질 불량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완성차 공장의 검사 라인에서는 고도화된 비전 센싱 기술과 인공지능의 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면밀하게 차량 품질이 확인되고 점검되고 부품별로 생산 기간별로 품질 검사 결과를 분석해서 도출된 최적의 품질 관리 조건은 유관 부분과 실시간으로 공유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품질 관점에서 시장 품질 관리를 위한 품질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고 후에 발생하는 고객의 불만 사항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춤으로써 품질 불량에 대한 추적 관리 및 사전 조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발생 가능한 사후 품질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다 완벽한 품질의 차량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비 운영 측면에서는 다양한 IC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진단 기술이 적용되고요. 각 공장의 보전 부서는 설비의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설비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고 이상 징후가 발생될 경우 이를 사전에 조치하여 설비 고장을 미연에 예방하는 예지 보전의 개념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설비 고장 발생 시에 각 설비 제조사가 원격으로 고장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요. 보다 빠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강현실, 특히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글라스,
고장 조치 매뉴얼이 제공되고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보수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즉, 가상 물리 환경 구축의 측면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핵심은 데이터의 연계와 이를 통한 새로운 가치 정보의 창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현대자동차는 회사 전체의 사업 운영을 위한 본부 단위의 기존 정보 시스템과 생산 공장의 IoT 플랫폼 연계를 추진하고 있고, 이는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특히 시뮬레이션과 최적화를 위한 CPS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축된 지능형 통합 플랫폼은 가상의 공간에서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공장 건물과 유틸리티, 생산 설비와 제품 등 모든 요소가 3D 모델로 된 가상 공장 환경에서 새로운 모델의 투입 및 공정 개선을 위한 레이아웃 검토가 가능해질 것이고요. 이렇게 검토된 신기술 및 신공법의 검증 또한 가상의 환경에서 수행될 것입니다. 시뮬레이션된 가상의 공정 운영을 통해 설비의 동작 오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공정의 사이클 타임, 보틀넥 현상을 체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생산 운영 조건에 따른 자재의 물량을 보다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4M 조건 변화에 따른 품질 영향도를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선제적으로 부품 관리가 가능해지고요. 긴급 오더 및 설비 고장이나 부품 결함 등에 대한 생산 계획 변경 시에도 공장의 생산 가능 시간과 중단 및 재가동 시간, 또한 시점 등이 예측 가능해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CPS 환경이 구축된 미래의 스마트 공장은 투자비 및 인력 운영, 특히 기회비용과 소요 기간 등 모든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은 치열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 환경에 있어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데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현대자동차는 싱가포르에 글로벌 탑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매직스란 명명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현대차는 기존의 자동차 제조 방식을 파괴적으로 혁신함을 통해서 리어렌지하고 고객 중심의 제조 플랫폼을 구축해서 특히 자동차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고객 가치 사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H매직스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인간 친화적이고 고도화된 자동화 공장으로서 향후 PBV 및 미래 모빌리티 생산을 위한 플렉시블 셀, 로봇 팩처링 등 혁신적인 제조 방식을 실제로 구현하고 검증할 것이고, 이를 국내외 기존 공장에 확대시켜 나가서 기술의 인큐베이팅 허브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H매직스는 공장이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장소가 아니라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브랜드 혁신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차량 계약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문한 내 차의 생산 과정을 직접 관람할 수 있고요. 고객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시승, 테스팅 후에 인도받을 수 있는 환경이 H매직스에서 구현될 것입니다. 또한 H매직스는 대학, 스타트업, 연구기관과 산업 현장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제조 오픈 스페이스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 산업 간의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현지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3D 프린팅을 활용한 커스터마이징 부품 사업,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공유 사업 등 애프터마켓과 관련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실증도 H매직스 공장의 완공과 더불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짧게나마 우리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추진 방향과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고, 또한 모빌리티를 준비하는 우리 현대자동차의 입장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우리 현대차 그룹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학업과 연구에 많은 자극과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고객 중심의 제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와 연계하는 미래 스마트 팩토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스마트 팩토리가 참 궁금해집니다. 네, 사모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래 모빌리티와 스마트 팩토리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모빌리티의 형태도 현재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또 이제 이를 구매하는 고객의 니즈나 또한 다양해지는 미래 환경을 대응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매우 플렉시블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능동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결국은 가능하게 하는 것만이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변화,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조금 긴데요. 스마트 팩토리가 떠오르면서 올해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환경이 선행해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실현이 일자리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상무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은 개념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특히 저희가 공장에 있어서의 디지털 트윈 아니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 시스템과 같은 그런 개념이 원래 요즘 와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이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함으로써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실제 제조 공정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노력도 많이 들고, 투자가 굉장히 많이 동반되는 그런 쉽지 않은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장의 작업자나 그 다음에 생산 관리자들, 특히 디지털화에 대한 이로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기존의 업무 방식과 더불어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런 것을 결국은 효과적으로 어떻게 현장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변화가 동반되어서 집어넣을 것인가, 이것이 제대로 현장에 공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실현되는 것만이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스마트 팩토리가 되게 되면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보는 시각은 저희들은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ICT 전문가의 인력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또한 빅데이터에 있어서의 인력 수급들은 미래 스마트 공장이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를 통한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 같은 그런 다양한 형태의 업무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직업군도 현재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소프트웨어도 중요해지고 전기전자도 중요해지고 기계 융합, 다양한 학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완전한 공장 자동화를 시도하려다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스마트 팩토리가 지향하는 최종 단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언급해 주신 테슬라뿐만 아니고요.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의 대표적인 사례인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스피드 팩토리란 공장이 있었으나 가동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적 글로벌 기업인 두 회사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사실 생각해 봤을 때 저희들 생각은 그것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특히 수익성에 있어서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특히 완전한 공장 자율 공장, 특히 자동화 공장에 대한 최고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제조 공장을 보시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모델 3 공장을 완전 무인화시키고 자동화시켜서 그를 위해서 자기가 수백 대의 로봇을 투입을 해서 무인 자동화를 시키겠다고 크게 발표하고 실현하려고 했으나 그것은 생산 지옥이었다라고 앨런 머스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그 이상적인 스마트 팩토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줬고요. 특히 효율성과 수익성이 고려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어떤 기술 융합이 중요한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학생분들은 어떤 공부를 좀 하면 좋을지요? 하드웨어의 강점이 가진 학생들은 적어도 소프트웨어의 30에서 40%의 역량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워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히 그 자동차 회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그 모든 부분들이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결국은 소프트웨어의 그런 중요성들이 점점 더, 그 다음에 제어기를 저희가 만들어도 예전에는 제어기가 40개, 50개, 60개씩 각 섹터마다, 각 펑션마다 제어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통합하는 제어 시스템, 그 다음에 하나는 판단하는 제어 시스템, 하나는 지시하는 제어 시스템 등으로 통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강한 면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드웨어와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은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역량들은 그냥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하는 빅데이터나 아니면 CPS 시스템이나 버추얼 시스템이나 아니면 제어기 부분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더욱더 자기가 그 그룹의 스타디나 아니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배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모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공부하는 그런 융합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